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오늘 우리 양시장도 파란불 켰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1.52% 하락하면서 3,171.66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율로 2조 7천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이 1조 2천억 원대, 외국인이 1조 4천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전일 대비 0.94% 하락하면서 1022.22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 마니홀로 2,600억 원대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기관이 882억 원, 외국인이 1,039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친절한 키나리 아저씨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장 얘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했어요, 전문가님. 네네. 첫 번째 하락은 뭐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래도 어제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 가깝게 빠지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냥 무난한 흐름이라고 보이고요. 네. 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 시장이 뭐 계속 끝도 없이 올라가는 시장은 없잖아요. 올라가면서 또 조정을 받고 가고 뭐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시장이니까 일단은 너무 뭐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일단 시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좀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고점 부담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온다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헤지 펀드나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지금 계속 매도세가 나오면서 좀 지수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수를 한번 보시면 네. 다우 지수는 0.75%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0.9% 정도, S&P 같은 경우도 0.68% 정도. 뭐 그렇게 심하게 하락한 건 아니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1.56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지지선까지 이제 좀 내려왔거든요. 일단은 S&P 같은 경우나 뭐 다우존스를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잘 가고 있다가 좀 이제 밑으로 꺾이면서 조금 조정을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뭐 오늘 조정이 이제 조금 마무리가 되고 반등이 조금 나온다 하더라도 약간의 조정은 좀 더 있을 거다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놓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만 조정을 주고 또 다시 뭐 갈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 앞에처럼 이렇게 이제 지금 보시면 하루 이틀 하락하고 그리고 나서 양봉으로 좀 어느 정도 다시 살려놓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하루 이틀 정도 더 하락하고 어느 정도 지지선, 의미 있는 지지선에 이제 닿았을 때 진짜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아래골이 나오고 큰 양봉이 나오고 그다음 큰 양봉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다시 좀 살려냈거든요. 앞전에 이런 흐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앞전에도 이제 이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 앞전에도 이런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빠지고 바로 반등이 나오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좀 요 정도의 하락은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하자. 왜냐하면 오른 기간이 쭉 이렇게 좀 한 연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기간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의 물량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시장이 그 하락의 빌미를 준 거는 이제 가장 큰 거는 그 인도에서 그 코로나 확산이 조금 많이 되면서 이제 그 뭐 코로나가 이제 좀 더 재확산된다 이런 이제 이슈가 좀 이제 시장에서 돌면서 좀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상한 것보다 좀 더 좋게 많이 나오곤 있어요. 나오곤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은 또 미리 좀 앞서서 걱정을 하거든요. 아, 다음 분기에도 이번 분기처럼 또 이제 주가가 이게 만약에 좀 내려가는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다면 이제 또 다시 뭐 괜찮아질 거다 하면서 올라가겠지만 아직 이제 조정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가도 되나 이게 실적이
지금은 좋은데 다음에는 조금 이제 어떨까라는 이제 우려를 좀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제 많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좀 매도하는 어떤 펀드들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다만 이제 4월 27일, 4월 28일 날 FOMC 회의가 있어요. 또 한 네. 번에 FOMC 회의가 있고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로 예상되는데, 지금 이제 이 전 기간 동안에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리나 통화량에 대해서 이제 그 의원들이 언급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인데, 일단은 FOMC 회의 4월 달에는 크게 뭐 별거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냥 이제 실적 발표 시즌과 이제 겹쳐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의 그런 경제 재개에 대한 어떤 뭐 기대가 시장에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약간의 시장의 조정 압력을 좀 약간 받는 그런 이제 전체적인 그런 모양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상승에 따른 당연한 조정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전문가님, 네. 간밤에 또 미국이 여행 금지 국가를 전 세계의 80%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항공주들, 여행주들 일제히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네네.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이 알게 모르게 여행주들이 코로나 이런 부분에서 미국 시장은 좋았지만 그 항공주 여행주들이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항상 조금 이제 한 발 늦게 움직이시는 어떤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LG 같은 경우도 포트에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LG가 갖고 있는 종목을 추가 매수할 때도 LG는 이미 벌써 내려오고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LG에서 자사주를 매각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걸 듣고 제가 그 다음 거래일에서 이제 LG를 추가로 매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모비스를 사들이고 글로비스를 블록딜로 판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그 전까지 주가가 내리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그 시장에 소문이 나오면서 이제 그 글로비스가 이제 19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18만 원대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지금 이 여행 항공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알게 모르게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었어요. 지금 모습을 보시면은 잘 가고 있다가 계속 내려오고 있다가 지금 인도에서 그 코로나가 좀 확산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밑으로 한번 또 크게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이거를 뭐 이렇게 바로 매수를 하고 뭐 이제 그럴 부분보다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그런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여기서 매도할 자리는 아니고요. 조금 지켜보면서 여행 항공주의 흐름이 조금 괜찮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 조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자리거든요. 기술적으로도 전저점을 이탈하고 그리고 나서 한번 빠졌을 때 이게 손절이 나오는 어떤 부분의 물량까지 나오고 좀 하루 이틀 있다가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오히려 좀 저가 매수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카니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미 벌써 빠졌고 60일선에 이거는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보다는 조금 그 주가 흐름이 괜찮아요. 앞전에 크게 기준 양봉을 크게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슈로 인해서 밀려 내려오다가 지금 이 60일선에서 조금 아래꼬리 당겨주면서 좀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전체적인 지수는 오늘 반등이 나오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뭐 여행주나 항공주 이런 부분도 좀 약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 부분에 어떤 그 인도의 코로나 확산 뭐 이런 걸 듣고서 좀 약간 무서워하기보다는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는 게 좋아 보이고요. 지금 오히려 반대로 이제 넷플릭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 전에 이제 굉장히 흐름이 좋고 넷플릭스 뭐 시장이 굉장히 핫했죠. 네. 예, 굉장히 핫했는데 어제까지의 주가 흐름은 괜찮았는데요. 어제 시장이 끝나고 나서 지금 이게 마이너스 7%라는 게 장외 거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 장외 거래에서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어제 시장이 마감하고 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가입자가 좀 둔화됐다라는 어떤 부분.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다음 수순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어떤 그런 내릴 만한 이슈가 있으면 이게 좀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이 종목을 많이 갖고 있고 수익이 많이 났을 때 팔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는 아이 뺨 때린다고 하죠. 이제 뭐 팔고 싶은데 어떤 부분에 소식이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 갖다 붙여서 하락시키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많이 올라왔던 어떤 종목들이 좀 약간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좀 오히려 많이 내렸던 종목들은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가지고 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한번 삼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쭉 훑어드리면 지금 이제 그 애플이나 뭐 미국 주식하면 뭐 애플이죠. 애플 테슬라 뭐 관심 많으실 텐데 뭐 큰 그렇게 뭐 변동폭은 없고요. 그냥 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넷플릭스처럼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안 좋게 보면 일단 이렇게 삼산, 뭐 헤드앤숄더라고 하죠. 그 패턴으로 이제 이렇게 삼산을 보여주면서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가 지금 낮아지면서 지금 좀 약간 내려오려고 하는 모양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네, 일단은 뭐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해서 뭐 무조건 여기서 또 다시 뭐 내려온다 이런 거보다 그냥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전체적인 큰 시황이 중요하고요. 시황 자체는 되게 괜찮다. 근데 이제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대형주들의 흐름이 어떤지를 조금 보시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잡아가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사상 최고가로 계속 가고 있고 뭐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고요. 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나오고 목표가가 뭐 $850 이렇게 어제 조금 약간 상향해서 어디에서 좀 발표를 하긴 했는데요. 테슬라가 이제 어떤 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굉장히 조금 약간 흔들리고 있고, 또 뭐 코인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약간 비트코인하고 같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조금 보이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가상화폐하고 좀 커플링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쓰실 필요는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내려와서 쌍바닥 찍었어요. 찍고 나서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서 밟고 다시 올라가서 지금 61선 돌파하고 나서 다시 밟아주면서 이평선이 지금 모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 방향성을 잡긴 잡을 텐데, 요 부분도 요 방향성을 조금 따라가실 수 있도록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밑으로 내려온다면 조금 이제 그 부분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위로 올라가는지 내려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평선 다 모여 있다. 조금 긴장하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또 밤에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네네네. 네, 이 부분 반도체 업종도 한번 흐름 짚어주시겠어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그저께 어제 해갖고 조금 이제 내려오긴 했어요. 내려오긴 했는데, 일단은 뭐 종목들로 보시면은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인텔이라든지, 네, 인텔은 좀 약간 조정을 받고 있을 텐데 계속 같이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하락 목표치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도 하락 목표치까지 왔고, 이 반도체 종목들도 그렇고요. 마이크론이 또 대표적인 또 반도체 종목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양이 나오긴 했지만 뭐 크게 그렇게 추세를 이탈하거나 그런 모양은 아니어서 그냥 좀 약간 건전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존에 조금 많이 내려온 종목들이 이제 GM이라든지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너럴 모터스도 이제 좀 목표치까지 조금 내려와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포드가 좀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포드가 좀 어제 좀 많이 하락하면서 좀 61선을 먼저 이탈을 했는데, 좀 요 부분도 조금 약간, 요 부분을 약간 주의 깊게, 포드의 흐름도 조금 약간 주의 깊게 보자. 왜냐하면 포드가 61선을 먼저 이탈하면 GM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이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시장의 조정은 끝나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더 하락하는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저가 매수로 무조건 이제 담기보다는 오늘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천천히 보자. 그러니까 오히려 한 타임, 그러니까 저가 매수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의 저점이 내일의 고점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점을 잡아도 내일 하락하면 오늘 저점이 내일은 고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막 잡기보다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하면서 조금 여유 있게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광섭 전문가가 간밤 이슈 종목들 흐름 짚어주셨는데요. 시장의 하락은 더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네네. 요즘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지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도지코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예, 도지코인 제가 앵커님하고 좀 성향이 맞는다고 폭탄 투 한번 하자고 했는데 네. 사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저 친한 친구가 대신 네. 들어갔어요. 사셨으면 이게 수익을 보고 나왔어요. 네, 얼굴 네. 표정을 보니까 걱정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안 사신 것 같은데 네. 그때 당시 500원이었는데 지금 하루 만에 또 400원이 됐네요. 그래서 이 도지코인이라는 게 저는 코인을 잘 이제 많이 이렇게 뭐 해보거나 그러진 않아서 코인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좀 코인을 조금 보면서 좀 뭐 경험을 쌓아보자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가볍게. 그래서 도지코인이 요즘에 좀 이슈니까 도지코인이 도대체 이제 어떤 코인이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네. 이 도지코인의 이번에 상승은 그냥 데이트 트레이더들이 약간 뭐 1달러를 만들어 보자 이런 어떤 캠페인처럼 그렇게 하면서 약간 추종자들이 붙으면서 약간 예전에 그거 뭐죠? 게임스탑? 네. 예, 게임스탑 그런 사태처럼 이렇게
여러 명이 이렇게 한 번에 붙으면서 약간 이렇게 과열되면서 올라갔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도지코인이 근데 이게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일반적인 다른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처럼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냥 발행량도 무제한이고 뭐 디지털 그냥 암호화폐로 이제 통용이 되는 건데요. 이 도지코인이 지금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12년 동안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게 의심하면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걸로 뭘 하냐. 옛날에 비트코인을 그렇게 돈 주고 사서 그 비트코인으로 뭘 할 수 있냐. 뭐 그 뭘 화폐로 할 수 있는 거냐, 나중에는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어떤 이슈들이 많이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2년을 끌고 왔고 그 와중에 좀 약간 성장을 하는 어떤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지금은 그걸로 테슬라 차를 살 수 있죠. 예. 테슬라 앨런 머스크 그 분께서 본인이 비트코인을 많이 산 다음에 약간 우리 차를 살 수 있게 해줄게 하면서 거기다 기름을 붓단 말이에요. 네. 약간 그런 어떤 이제 큰 대형 이렇게 이슈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도 사실 그게 주식에서 그런 어떤 행동을 했으면 그건 구속됐을 텐데 약간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그런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는 시장이다 보니까 뭐 너나 나나 어떤 그런 대형 기관들이 많이 사놓고 자꾸 거기에다 호재를 자꾸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과열된 어떤 그런 상태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어떤 이런 어떤 예전에도 한번 이런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비트코인이 1,000만 원까지 올라갈 때 막 네. 이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프로그래머가 빌리 마쿠스라는 이제 프로그래머가요. 그 부분을 약간 풍자하면서 만든 게 도지코인이에요. 그러니까 3시간 만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3시간 만에 이 코인을 만들어서 지금의 현 상황을 약간 풍자하듯이 그냥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그냥 별다른 어떤 그냥 뭐 기술이 없는 코인인데 약간 이제 그 취지가 굉장히 이제 재밌고 또 이 코인을 가지고 뭐 아프리카의 뭐 빈민을 후원한다든지 뭐 해킹 피해자를 후원한다든지 뭐 자마이카의 뭐 그런 어떤 봅슬레이 팀이 올림픽 참가 비용 등을 뭐 이렇게 후원한다든지 이런 좋은 일을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도지코인이 그런 어떤 좋은 일을 하는 이런 부분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공감 그리고 지지 이런 것들을 좀 불러일으키면서 지금의 가치를 좀 만들면서 여기에 이제 투기 세력까지 붙었는데 이 투기 세력이 붙을 때도 또 거기서 앨런 머스크가 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도지코인의 마스코트가 시바견이죠. 그러니까 네. 강아지, 시바견. 이게 도지, 원래 도그죠, 도그. 도그 코인이죠, 도그 코인. 그러니까 도지코인의 그런 어떤 시바견의 마스코트가 귀엽고 좀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약간 앨런 머스크의 그런 어떤 대형 그런 어떤 큰 부자가 보기에 그냥 저 도지코인 저렇게 만들고 저렇게 저런 취지가 참 재밌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아들한테 그냥 재미와 즐거움을 주려고 도지코인을 사주고 나서 트위터를 날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폭등을 한 거예요. 폭등을 하고 나서 다시 내려왔죠. 다시 내려왔는데 또 이게 뭐 만우절날에 스페이스X가 이제 도지코인을 달나라까지 보낼 거야 이런 트윗을 또 한번 날렸더니 하루에 또 36%가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도지코인 하면 앨런 머스크가 떠오르는 그런 약간 풍자적인 그런 어떤 재미 어떤 그런 어떤 이게 화폐, 가상화폐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 그냥 어떤 재미적인 요소로 이제 좀 약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지코인의 가치는 2013년도부터 최근 얼마 전까지 그냥 1센트 정도에 계속 거래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00원 미만의 거래가 됐었거든요. 사실 이걸 제가 경험을 하려고 한 70원 정도에 샀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지금 이제 막 400원, 500원이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약간 투기 세력이 붙으면서 도지코인이 지금 이런 걸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들 알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무제한 발행량이고 네. 이거를 단 두 사람이 이 전체 유통 물량의 30%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뭔가를 할 때 그 두 사람이 그냥 물량을 쏟으면 그냥 언제든지 제자리로 갈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게 좀 약간 그 상승을 크게 하고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을 이기고 도지코인의 거래량이 하루 거래량이 지금 제일 많이 뭐 한 12조 뭐 이렇게 거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알게 되면서 이거 빨리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는 지금 일반적인 다른 어떤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처럼 막 블록체인 어떤 기술로 뭔가를 하는 그런 코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심하게 얘기하면 옛날에 뭐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싸이월드의 도토리 같은 예 그냥 계속 찍어낼 수 있는 예 그냥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해도 그냥 바로 거기에서 이해가 되네요. 게임에서도 그냥 이 도지코인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뭔가 게임에 뭐 어떤 미션을 달성하면 뭐 도지코인 나오고 뭐 어떻게 하면 또 도지코인 나오고 그러니까
약간 그냥 싸이월드에서 도토리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인데 지금 이거를 돈 주고 사시고 이제 매매를 하실 때 물론 올라가고 뭐 나만 아니면 되니까 뭐 샀다 팔고 그냥 난 나오면 되긴 하겠지만 맞아요. 네. 결과적으로 맞죠. 네, 이거 앵커님의 성향과 이제 맞죠. 폭탄 투 한번 해야죠. 네, 일단은 좀 가급적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앵커님께서 대신 매매를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가급적 매매 좀 주의하시고요. 일단은 조금 위험해 보인다. 그냥 언제든지 뭐 폭락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1센트로 돌아가도 이상하지 않다. 비트코인이 내려갈 때도 이거는 조금 약간 버티고 약간 투기 세력에 붙어 있을 때 지금 뭐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투기 세력이 아직까지 붙어 있을 때 좀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이게 다시 올라간다라고 너무 기대하고 하셨다가 올라갈 수도 물론 있겠지만 좀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도지코인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위험성까지 알려주셨는데요. 도지코인은 비트코인과는 달리 공급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조심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요, 도지코인 말고 이제 비트코인이 위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사용한다고 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위워크도 그렇고 네. 지금 페이팔도 그렇고 뭐 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서 약간 진짜로 이게 결제 수단으로 지금 이어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화폐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 투기 상품으로 하겠다.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뭐 투기 상품으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기다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뭐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어떤 투기 상품이나 어떤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다 하지만 모든 수익에는 세금이 있으니 세금을 매기겠다. 이건 좀 약간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그걸 세금을 매기려고 하면 뭐 거래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거래소를 뭐 없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어갖고 지금 두나무 같은 경우도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뭔가를 하지만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약간 어느 쪽에서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 거래소나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또 뭐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은 이제 코인은 조금 결제 수단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전적인 분위기는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중에서 코인 중에 일단 가장 이제 페이팔이 이제 가장 크잖아요. 결제 수단 하면 페이팔인데 페이팔에서 인정하는 코인들 위주로 먼저 보자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관심만 갖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지만 게임이에요. 게임. 주식보다 위험한 게임이죠. 너무 쉬워서 어려운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내재 가치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뭘 조사할 것도 없고 그냥 기술적으로 보고 정책적으로 보고 그냥 어떤 이슈 뭐 재무부에서 규제한다 이런 폭락하고 뭐 어디서 이거를 결제를 하게 해주겠다 하면 또 뭐 상승하고 그냥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 한번 날리면 상승하는 이런 게 코인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약간의 도박이죠. 약간의 도박. 근데 다만 이제 어떤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좀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기준을 잡은 게 이제 일단은 먼저 너무 많은 그런 코인들, 그러니까 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 말고 알트코인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하나하나 뭐 다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 일단 페이팔에서 인정하는 코인부터 먼저 보자라고 일단 결론을 좀 내리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이거든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110만 원이고 이더리움이 290만 원 정도 하고 라이트코인이 30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도 다음번에 만약에 시장에서 기회를 준다고 하면 어떤 게 제일 괜찮을까? 이거 앵커님이 단골 질문인데 그 중에 뭐가 제일 괜찮나요? 네, 그 중에 뭐가 제일 괜찮나요? 네. 제가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제 비트코인이 기준을 잡아주고 약간의 성장성이나 어떤 움직임을 보면 저 이제 기술적으로만 보니까 기술적으로만 보면 이더리움이 괜찮아 보여요. 이더리움이요? 예, 예. 전 도지코인 하고 싶은데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가장 좋다고. 네네네. 왜냐하면 네.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요. 비트코인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네. 내려오는 흐름이죠. 내려오는 흐름. 힘이 꺾이고 있어요. 힘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전에서는 이제 조금 이제 61선이 있죠. 61선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 지금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지금 올라오는 듯하게 보이지만 사실 좀 이제 밀려 내려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아래 꼬리도 굉장히 세고 양봉이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추세가 죽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고 이더리움도 뒤늦게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서 지금 올라올 때도 사실 진짜 스타는 이번에 상승장에서도 진짜 스타는 보니까 이더리움이었더라고요.
비트코인은 뭐 1,000만 원, 뭐 그 정도 똑같은 기간 동안에 뭐 1,000만 원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7천만 원에 와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오히려 상승률은 더 높아요. 그래서 물론 뭐 이거보다 더 높은 상승률이 많은 뭐 잡다한 코인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일단 시장에서 제일 크게 인정하는 게 비트코인, 그리고 두 번째 이더리움, 뭐 이 두 가지가 지금 제일 좀 이제 그래도 그나마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뭐 리플이나 이런 것들보다 이더리움이 혹시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라면 이더리움이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둘 중에 하나를 본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이더리움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나중에 혹시나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크게 하락하거나 기회를 만약에 준다고 하면 그때는 조금 이더리움을 좀 관심 있게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광섭 전문가가 가상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허용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페이팔에서 인정하고 있는 코인들 관심만 갖자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굳이 하나 선택하자면 이더리움을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지만 가상화폐는 실체가 없는 게임일 뿐이다라고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가상화폐에 투자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2부에서는 종목 상담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미증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는데, 그 약간 겁먹을 조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정이 건전하게 나온다라고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오늘 개인들이 한 2조 7천억 정도를 샀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2,600억이나 샀고요.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긴 했는데, 일단 지수 차트를 보면 처음 하락했고요. 한 1.5% 정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하락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한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뭐 여기서 바로 돌리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하락하는 어떤 그런 현재 상황을 조금 이제 그 인정하고 이 흐름을 좀 따라가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 개인들의 지금 자금 한번 볼게요. 자금 한번 보면 지금 일본 증시인데 일본 증시가 요즘에 많이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네. 일본 증시 어제도 2% 하락했는데 오늘도 2% 하락했는데,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본의 그런 개별적인 어떤 이슈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코로나 재확산 이런 부분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도시바인가 그 어떤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다가 어디에서 인수하려고 하다가 인수를 안 한다고 해갖고 좀 약간 급락한 부분들도 있고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자금 동향 보면 개인들이 돈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지금 69조가 고객 예탁금으로 또다시 들어오고 있거든요. 주식을 계속 사는데 예탁금이 계속 늘어요. 이거 돈은 어디서 이렇게 돈이 참 이렇게 많으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부자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주식에 막 몇십 조씩 막 한 달에 쏟아붓고 막 이렇게 지금 오늘만 2조 7천억을 사셨는데 예탁금은 오히려 지금 69조로 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이 이제 뭐 팔 만큼 다 팔아서 이제 뭐 그때 당시에 한참 전에 10조 남았다 이랬었는데, 뭐 지금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사들이고 하는 부분들을 보니까 일단 뭐 시장에 뭐 자금은 풍부한 것 같고요. 아직까지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환율이나 그런 흐름들도 좀 괜찮고, 일단은 주변 여건들의 지표들을 한번 보면 뭐 오늘 지금 뭐 약간 다우지수나 이런 분들은 소폭 조정을 보이려고 하고 유가 좀 빠지고 있고요. 금은 이제 알게 모르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눈에 띄는 게 구리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들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특히 곡물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옥수수라든지 지금 콩 이런 게 지금 사상 최고가로 계속 치고 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구리 가격이 70%가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어떤 리포트를 내놨는데, 골드만삭스가 사실 리포트를 내놓고 할 때 그 당시에 되게 과감하게 내놓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코로나 터지고 났을 때 미국의 GDP가 40%가 날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40%가 GDP가 꺾인다고 막 이랬는데 진짜로 마이너스 30% 이상 나왔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얘기했잖아요. 그 비트코인 10만 달러 갈 거야 이래나 뭐 그 1억 갈 거야 했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가격이 아마 한 3천만 원, 4천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억 갈 거야 했는데 지금 거의 1억까지 왔죠. 구리 가격이 70% 올라갈 거야라고 지금 얼마 전에 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그거야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구리 가격보다 약간 곡물 가격들이 좀 약간 계속 사상 최고가로 치고 가고 있다.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을 조금 약간 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뭐 하락할 만한 어떤 이슈들은 보이지 않아요. 다만 달러가 지금 많이 약해지고 이제 유로가 좀 강해지는 어떤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달러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유럽의 어떤 상황들도 미국 상황에 못지않게 좋아지고 있다. 경제 흐름이. 그런 것들이 이런 환율의 어떤 그 나라의 어떤 그 통화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달러가 강해가고 유럽 쪽엔 코로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이제 뭐 영국의 코로나 뭐 이탈리아 코로나 막 계속 그랬었는데 오늘은 뭐 물론 인도 어떤 이슈로 뭐 하긴 했지만 사실 인도가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그냥 차익 실현 물량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인도의 어떤 코로나 확산에 대한 이슈를 같이 붙여갖고 그냥 설명을 했던 것 같고 일단 지금 상황은 뭐 이렇게 크게 하락할 상황은 아니지만 좀 하루 이틀 정도 우리나라의 조정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염두해야 되고요. 다만 오늘 조정이 나올 때 지금 코스닥 지수가 0.9% 정도 하락했어요. 분봉 보시면 이렇게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가 1.5% 하락했어요. 이렇게 급락했죠. 이렇게 급락. 근데 오늘 시장에서 어떠셨나요? 굉장히 공포스러웠나요? 아니면 좀 편안하셨나요? 아마 대부분 본인의 종목들이 예전처럼 시장이 이렇게 분봉이 이렇게 떨어질 때 종목들 이럴 때 다 4%, 5%, 6%, 7%씩 깨졌어요. 그러니까 종목들 잡아주는 거 몇 개 잡아주고 시장에 종목을 박살을 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건전한 조정이다. 건전한 조정. 시장의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면 분위기를 알 수 있거든요. 오늘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뭐 3, 4%씩 4, 5%씩 막 급락하면서 속락하면서 떨어지는 종목들 아마 많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지금 조정을 주고 있어요. 편안하게. 그냥 지수를 내리고는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뭐 박살나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시기보다 그냥 그런 어떤 건전한 조정을 주고 있구나. 오히려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지수는 빠지는데 내 종목 안 빠진 것들도 있을 거예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내려올 때는 같이 어느 정도 내려오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 요만큼이 반등이 나올 때 결국에 플러스로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려올 종목들과 안 내려올 종목들, 조정을 주는 종목들, 안 주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차별화하면서 그냥 지수는 내려오면서 시장의 그런 어떤 지수는 눌러주되 좀 안정적으로 종목들을 만들어주고 이제 건전하게 조정을 받는 어떤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지수에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런 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일별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좀 오늘 뭐 코스피 매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의 1조 4천억, 1조 2천억의 어떤 그런 매도세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이틀 연속 팔고 있다. 아직 조정이 아직 며칠 더 있을 수 있다. 지수 조정들. 그러니까 너무 저가 매수하려고 첫날부터 그렇게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지 말자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고 선물 같은 경우 기관은 샀고 외국인은 팔았고요. 약간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풋옵션. 제가 이제 항상 지수가 하락하고 조정을 줄 때 풋옵션의 어떤 동향들을 보거든요. 풋옵션의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풋옵션을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어떤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제 사면서 해지하는 물량으로 사는 거라서 이렇게 크게 뭐 신경을 안 써도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오늘 이제 풋옵션의 어떤 물량이 평상시보다 조금 많다. 한 200억 정도, 250억 정도. 이게 만약에 풋옵션들이 오늘도 250억, 내일도 200억, 뭐 300억, 200억 이렇게 계속 쌓여가면 약간 조금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까지 방송을 하고 목요일, 금요일 방송을 안 하니까 그 동안에 좀 약간 풋옵션의 이 동향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앞전에 풋옵션은 12억, 뭐 44억, 16억, 20억, 18억, 1억, 10억, 19억 이런데 오늘 여기서 250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250억 풋옵션 하방 배팅이 250억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하락을 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앞전에도 220억이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요. 이 이후 상황에 2월 26일 날 나왔는데 2월 26일 날 어차피 한번 보시는 김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2월 26일이면 네, 요 날이거든요. 네, 요 날.
요날 200억 정도의 풋옵션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은 하루 이틀 반등하다가 이렇게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의 것들을 약간 이게 풋옵션에 200억 이상, 뭐 100억 이상의 배팅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약간의 조정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크게 조정을 한다. 이날 내려오고 나서 뭐 완전 이렇게 뭐 나락으로 간 거 아니잖아요. 다시 내려왔다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왔죠. 그런 것처럼 단기적으로 봐요. 저는 이 조정을 단기적으로 보고 다시 올라온다 하지만 그 부분의 하락을 좀 해지하느라고 이게 풋옵션을 거는데 그 물량이 좀 많다면 조금 이제 그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좀 이제 저가 매수를 할 때 천천히 여유를 갖고 그런 어떤 흐름들을 보면서 천천히 매수를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좀 세워서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오늘 우리 시장 건전한 조정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시장은 하락했지만 종목별로는 큰 하락은 없었기 때문에 지수에 연연해 하지 말고 겁먹지 말자. 또 풋옵션의 동향을 살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네네. 조금 전에 전문가님이 구리 가격 상승을 말씀하시면서 네.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지금까지 맞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솔깃하는데 그 네. 구리 관련주들 네. 지금부터 모아가는 건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리 관련주요? 네. 안 그래도 한번 봤어요. 한번 네.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는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이미 오늘은 갔어요. 네. 네.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네, 이미 네. 갔어요.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일단 어떤 그런 비철금속 관련주, 와, 이 이구산업체 2,000원에 사갖고 앞전에 굉장히 지루한 것처럼 보였는데 참 이게 진짜 주식이 이래요. 예,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요날 이제 요거 앞전에 이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 보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었는데 이거 너무 지루해요. 너무 지루해.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한 달만 이렇게 옆으로 제가 여기서 다 팔았다고 했죠. 이렇게 지루하게 눌러주고 이렇게 물리면은 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어주면서 다 팔게 되거든요. 수익권에서 팔고 그래도 이거 뭐 계속 잘 팔았다 했는데 이렇게 올라오고 3,600원 찍고 다시 이렇게 또 하더니 여기 지금 또 4,000원대로 또 왔거든요. 네. 지금 이구산업, 대창 이 두 종목이 지금 약간 더 갈지 어떻게 될지는 또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알 수 없는 영역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구리 가격이 이제 뭐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골드만삭스에서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뭐 바로 또 이제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근데 일단 요 부분은 이제 놓쳤다 치지만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가 아까 신고가로 가고 있냐면 곡물가가 신고가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로 가려고 하는 어떤 모양들이 나오긴 하는데 아직 신고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곡물가 같은 경우는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주식과 이 상품 가격이 정확하게 커플링 되면서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약간의 시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먼저 보고선 기다려볼 수 있어요. 예, 기다려볼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구리 관련주보다는 곡물 관련주에 관심 갖자라고 말씀하신 네, 건가요? 구리는 계속 관심을 가져도 되는데 네. 이미 이제 슈팅이 한번 너무 이렇게 많이 좀 올랐기 넘어갔으니까 이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앞전에도 스타일을 보면 한번 이렇게 들어놓으면 한동안 또 이렇게 옆으로 기고 이렇게 눌러주는 흐름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지금 이 균형이 맞잖아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만큼과 요만큼과 요만큼의 힘의 균형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치에 왔다는 거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누를 확률이 있거든요. 누르고 있을 때 뭐 모아가고 있다가 다시 한 번의 상승을 보느냐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이제 볼 때는 기술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구리 관련주보다는 곡물 관련주 뭐 많이 있죠. 조비도 있고 팜스토리 등등 많이 있는데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